안녕하세요. 역사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은 고려 말과 조선 초 두 아들을 조선 왕실의 부마로 만들어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이거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거이의 생을 따라가 보며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는 역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이는 충무광 때 지금의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명문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나섰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문화부의 정삼품 우상기상시에 임명되면서 국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평안도 병마도절제사와 참지문화부사를 차례로 역임한 후 판한성부사가 되어 수도 안양을 장악하는 등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거이는 태조 이성계의 첫째 딸 경신공주와 자신의 장남 이절을 혼인시켰고 태종 이방원의 장녀 정순공주와 자신의 넷째 아들 이백강을 혼인시키며 조선 왕조와 겹사동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그는 조선 왕실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거이의 파격적인 출세는 제1차 왕자의 난, 즉 무인정사 사건이 끝난 후 이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평안도 병마도절제사였던 이거이는 장남 이저와 함께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이방원 편에 서서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하자 이거이 역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종이 즉위한 후에는 제1차 왕자의 난의 공로로 정사공신에 책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이방원의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직후에는 좌명공신에 올라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거이는 왕실과 겹사돈을 맺고 정사공신, 좌명공신으로 책봉되며 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여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특수관계는 조선왕조 건국 초기 이거이가 영의정이라는 최고 직위에까지 오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종 재위 시절 사병혁파 정책이 시행되자 이거이는 사병을 내놓지 않고 버티며 한두 놈이 한 덩어리 고기와 같다는 불평을 했고 왕실과의 인척 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덮으려던 대간도 그의 언행에 분노하여 이거이와 그의 아들들을 유배 보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정종은 종친과 공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처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계속된 상소로 정종은 이거이와 이저를 불러 탄핵의 내용과 같은 말을 했는지 물었는데 이거이와 이저가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자 정종은 이거이를 계림부윤으로 좌천시키는 형식으로 적당히 봐주지만 이거이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부임지로 가는 길에 화려한 행차를 벌여 또다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태종이 즉위하자 이거이는 좌명공신에 책봉되고 영의정에 오르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지만 1404년 이거이의 영몽우의 사건이 들춰지며 이거이와 아들들은 유배형에 처해지는데 기록에 따르면 3년 전에 조영모가 나에게 고하기를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가니 이거이가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부귀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보존할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상의 여러 아들들이 아직 어리지만 임금이 되면 반드시 우리들을 싫어하여 제거할 것이니 상황을 섬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어린 아이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불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이를 듣고 조영모에게 경계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한 지 이제 4년이 지났다. 이거이도 이미 늙었고 조영모도 또한 곧 늙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면 이 말은 사실인지 구별이 어렵다. 임금이 이거이를 권례에 불러 조영모와 대질하게 하여 이거이에게 묻기를 조영모와 더불어 이러한 말을 하였는가 하니 이거이가 답하기를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고 신이 정승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바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이거이가 조영모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하니 조영모가 말하기를 그대가 있고 없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손해되고 이익되는 것이 있겠는가? 또 함께 같은 때에 공신이 되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다. 다만 친구 간의 의리보다는 군주와 신하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대의 말을 주상에게 고한 것이다 하였다. 즉 이거이는 조영모에게 태종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 권력에서 밀려날 것을 염려하여 만만했던 정종을 다시 앉히고자 하였고 조영모는 이 사실을 태종에게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영모를 모의했지만 태종은 이거이가 공신이니 봐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이거이와 아들들을 고향인 진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끝내며 이거이를 죽여야 한다는 대간의 상소를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이거이는 태종의 비호 덕분에 고향인 진주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 이후 실권을 잡은 뒤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즉위 후에는 공신과 외척을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확립시켜 육조직계제를 단행했는데, 이거이의 반영 모의 사건은 그러한 외척 제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태종은 이거이를 이용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